지금 현재 국내 MMA 팬들한테 해외 선수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 중 하나죠. 바로 이제 브라이스 미첼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는데, 왜 지금 주목을 많이 받냐면은 최근 발전된 기량으로 팬들한테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채도 선수가 다음 상대로 브라이스 미첼을 지목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비단 채도 선수가 지목을 해서 주목을 받는 게 아니라, 원래 브라이스 미첼은 국내 팬들한테 꽤나 인지도가 높은 선수였어요. 랭커로도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특히나 이 기이한 언행을 자주 선보여서 팬들한테 뭐 미첼놈이다, 평평이다, 뭐 이런 다양한 별명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채도가 지목한 남자 브라이스 미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기이한 언행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죠. 근데 이게 언행들이 진짜로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무지막지하게 많아서 이것만 술술 그냥 에피소드로 풀어도 진짜 만약에 이걸로 라이브를 한다고 하더라도 라이브 한 1시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에서 그 에피소드를 다 담아내기는 힘들고,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별명에 평평이가 있다고 했죠. 왜 평평이냐? 이 사람은 지구 평면설을 믿습니다.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컨셉이 아니에요. 진지합니다.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평평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평평이 부르다가 이 별명이 그냥 평평이가 된 거예요. 평면설을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답게 나사를 사기꾼 집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의 심볼에 빨간색 기다란 줄이 있잖아요. 그거를 뱀의 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과학을 믿지 않는 사람답게 일론 머스크를 거의 악의 축으로 봅니다. 위험한 인물로 보고, 일론 머스크가 사람들 머리에 칩을 심고 있다, 이 굉장히 위험하다, 일론 머스크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미첼은 본인의 거주 지역인 이 아칸소에서 큰 농장을 운영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워낙에 파이터들이 또 농장 운영하는 선수들 많으니까 그냥 뭐 농장 운영하나보다 생각을 하실 텐데, 미첼이 농장을 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정부의 통제를 안 받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통제를 강하게 들어갔을 때 자급자족하는 능력을 배양을 하면은 정부의 통제를 피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농사를 짓고 여러분들도 농사를 지어야 된다 하면서 농사를 꼭 해야 되는 이 자급자족 능력을 항상 설파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 농장을 운영하는 거를 훈련에도 활용을 해요. 농장에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랑 레슬링을 합니다. 그리고 브라이스 미첼이 농장을 하는 곳이 아칸소, 미국 남부거든요. 브라이스 미첼은 어떻게 아칸소를 표현을 하냐면은, 아칸소는 사실 미국의 그 주가 아니다, 하나의 나라다. 그래서 내가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이 아칸소다.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화제가 됐던 말은, 자기는 뭐 안전벨트 안 한다. 왜냐면은 좀 차를 운전하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나든지 안전벨트를 풀고 나가야지 안전한 상황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안전벨트는 나를 묶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전벨트 안 맨다, 너네도 매지 말라, 기타 등등의 엄청난 기이한 언행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여기에 브라이스 미첼이 굉장히 눈이 맑거든요. 이런 게 브라이스 미첼의 기이함에 강도를 더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실력이 중요하죠. 뭐 기이한 언행 있는 건 알겠는데, 실력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선수냐, 어느 정도 실력이 있기에 랭킹에 있고 채도가 지목을 하느냐, 이걸 궁금해들 하실 텐데, 잘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싸움도 잘하니까 이 기이한 언행이 계속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싸움 못한다? 그럼 이런 허튼 소리 하다가 꿀밤이라도 한 대 맞으면서 생각해도 말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 싸움도 잘하니까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믿는 이런 얘기들을 막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브라이스 미첼은 그래플러로 분류되는 선수예요. 그래플링이 강한 선수로 다양한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시간 1분의 컨트롤 타임으로 패더급 역사상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고, 이 탑 포지션 타임, 그러니까 그라운드에서 본인이 탑 포지션을 점유하고 누르는 시간이 무려 55분으로 이것도 패더급 역사상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플링에만 편중된 선수가 아닙니다. 타격도 잘해요. 신장이 178에 또 게다가 사우스포여서 원거리 타격이 좋거든요. 이 원거리 타격을 통해서 60% 가까운 타격 정확도로 패더급 역사상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고, 이 타격 회피율도 좋습니다. 분당 타격 허용수가 1.53개로 패더급 역사상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플러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은 웰라운디드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까다로운 선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채도 선수랑 어떻게 해서 이 경기가 성사되고 있느냐, 이것도 좀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일단 채도 선수가 랜드웨어한테 승리를 거두고, 그 브라이스 미첼이 채도 선수 다음에 이 경기 순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브라이스 미첼 크롱그렛이 이길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자기는 브라이스 미첼을 하고 싶다. 브라이스 미첼 선수를 한번 저한테 주신다면 제가 새로운 시대의 랭킹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스 미첼도 채도 선수의 예상대로 크롬 그레이시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위에 백스테이지 인터뷰에서 인터뷰어가 브라이스 미첼한테 질문을 하지도 않은데 먼저 말을 꺼내면서 채도가 날 콜아웃 하지 않았느냐, 채도랑 경기 팬들도 원하는 것 같고 자기도 하고 싶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 과정 중에 채도 선수가 센스 있는 SNS를 올립니다. 브라이스 미첼을 긁는,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동그란 이 인공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거기다 또 UFC의 매치메이커, 또 데나 화이트, 브라이스 미첼까지 태그를 하고 4월? 5월? 이렇게 딱 질문을 하는 SNS를 올리죠. 거기에 또 브라이스 미첼이 바로 답변을 남깁니다. 3월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또 채도 선수는 이 3월은 약간 빡셌나봐요. 4월에 경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재치있게 4월에 지구의 날이 있으니까 4월에 한번 하자 하니까 역시나 우리 평평이는 기분 좋게 바로 받아들이죠. 영광일 것 같다. 그때 싸우자. 그러니까 지금 1년의 과정만 보더라도 채도 선수와의 경기가 거의 뭐 성사 직전, 그러니까 지금 뭐 발표만 안 났다 보지 거의 뭐 확실시 된다고 보면 됩니다. 과연 승산이 어느 정도 있을까, 그리고 어떤 경기력이 나올까 궁금해 하실 텐데, 저는 일단 이 경기를 통해서 채도 선수가 타이틀 경쟁자로서의 어느 정도 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이스 미첼이 지금까지 커리어 전체에 단 2패밖에 없는데 그 2패 모두 UFC에서 당한 패배고, 패배한 선수들이 현 패더급 챔피언인 일리아 토프리아, 그리고 탑 컨텐더인 조시 에밋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브라이스 미첼을 잡아내면은 타이틀 경쟁자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 이거를 입증하는 거거든요. 또 정찬성 대표라고 해야겠죠. 정찬성 대표도 채도가 제일 자기가 몸을 섞어본 사람 중에서 가장 강하다, 챔피언을 만들 거다, 이건데 이 정찬성의 채도 챔피언 만들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이 경기를 통해서 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부분의 이 팬들께서 브라이스 미첼 아무래도 이제 그래플러로 분류되는 선수다 보니까 브라이스 미첼의 그래플링만 잘 방어하면은 채도의 그 날카로운 타격으로 충분히 승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브라이스 미첼이 앞서 제가 실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타격도 까다로워요. 신장이 178인데 게다가 사우스포, 거기서 이제 원거리, 타격 거리, 눈이 좋고 이걸 통해서 핀포인트 타격이 정확한 선수거든요. 그런데 채도 선수의 강점도 타격이고, 또 타격 중에서 채도 선수도 원거리 핀포인트, 상대방을 요격하는 타격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브라이스 미첼의 이 원거리 타격, 오히려 타격 거리 싸움에서 밀린다? 이러면 정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브라이스 미첼의 이 승리 공신이 이런 이 까다로운 타격으로 상대에 먹게 만들고 뭐 리듬 깬 다음에 먼저 테이크다운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리를 깨고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상대한테 카운터 테이크다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플링과 타격 섞어주면서 상대방한테 승리를 거두는 게 브라이스 미첼의 필승 승리 공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채도 선수가 랜드웨어한테 보여준 것처럼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오는지, 본인의 발전된 연계 능력, 경기 운영 능력을 통해서 어떠한 경기 전략을 들고 나오는지가 중요하고, 또 이걸 얼마나 잘 수행해서 잘 통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채도가 선택한 남자 브라이스 미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댄스!